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들려드릴게요. 진짜 충격적인 밤입니다. 69금 회원님들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정민 58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4년. 그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여자로서의 감정은 끝났구나.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날은 부산에 계신 큰 시누이를 도와드리러 가던 길이었어요. 원래 낮에 출발하려 했지만 몸이 천근만근이라 시간을 놓쳤고 결국 밤 11시 10분 우등 고속버스 표를 끊게 됐죠. 여러분도 아시죠? 심야버스 특유의 눅눅한 공기, 조용한 통로, 드문드문 켜진 독서등, 그리고 그 사이에 스며 있는 묘한 쓸쓸함. 그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제 몸은 이미 힘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끌고 온 캐리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고 가슴속은 텅 빈 방처럼 울렁거리더라고요. 58년을 살아오며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 그날은 유독 나 혼자구나. 이 생각이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버스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네온사인 불빛, 기사님 안내방송, 늦은 밤의 적막한 진동. 그걸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래, 오늘도 그냥 타고, 자고, 도착하면 되는 거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늘 그랬듯이 자리로 올라가 앉았을 때 시계는 11시 7분. 출발까지 3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순간 가슴 안쪽에서 아주 작은 금이 하나 톡 하고 갈라지는 느낌. 왜인지 모르게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근거도 없는데 그냥 이유 없이 버스 안은 비어 있었고 독서등 몇 개만 조용히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앉아 있는 제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이 버스에서 나는 어떤 밤을 보내게 될까? 그땐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의 결이 바뀌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장면이었어요. 창밖엔 깜깜한 뿐. 버스가 통통 울리며 문을 닫고 출발 준비를 마치던 그때 제가 캐리어를 억지로 짐칸 위로 올리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제 뒤쪽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조용히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끙끙거리며 캐리어를 짐칸으로 밀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캐리어가 다시 내려오려는 찰나 바로 뒤에서 낯선 남자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등 뒤로 누가 바짝 서 있는 느낌, 숨소리와 체온이 아주 가까운 데서 전해졌습니다. 놀라서 뒤돌아보기도 전에 제 손등에 다른 손이 스치더니 캐리어 손잡이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 손이 제 손을 자연스럽게 밀어내고 캐리어를 한 번에 위로 들어 올렸어요. 저는 손을 떼고 한 발짝 물러나면서 그 남자를 올려다보게 됐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섞인 짧은 머리, 주름은 있지만 정리된 인상, 허리도 꼿꼿했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나이는 분명 저보다 조금 더 들어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초라해 보이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힘을 써서 짐을 올리고 내려다보는 눈빛에 묘한 여유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괜히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잘 안 올라가네요. 입에서 나온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려 있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고 그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건 제가 하는 게 맞죠. 말투가 참 이상했어요. 딱 잘라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공손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나긋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서도 잘 산 사람 같으면서 또 동시에 누군가를 챙겨주는데 익숙한 사람 같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캐리어를 올려놓고 난 뒤에도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잠깐 제 옆에 서서 좌석 번호표를 같이 한번 훑어봤습니다. 저는 앞좌석 등받이에 붙은 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가 먼저 말했어요. 몇 번이세요? 아, 12번이요. 참가요. 아, 그렇군요. 저는 11번이네요. 같이 앉게 되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디선가 쿵 하고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나 싶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먼저 안쪽 창가 자리로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통로 쪽 자리에 앉으면서 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여 다리를 정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의 팔이 제 어깨 쪽을 아주 가볍게 스쳤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서 제가 일부러 피하면 오히려 더 어색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자 좁은 좌석 안이 훨씬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 때문에 제 쪽 팔걸이와 그의 팔이 거의 붙어버렸고 버스가 조금만 흔들려도 옆구리 쪽으로 그의 몸이 아주 살짝 기대어 왔다가 떨어져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일부러 같은 쪽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창 쪽으로 등을 붙였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그와의 거리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가까이서 느껴지는 남자의 채취, 세제 냄새인지 비누 냄새인지 모를 깨끗한 향,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약간의 땀 냄새 같은 것까지. 버스 안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출발한다는 기사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 우리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이 묘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제가 괜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으니 시야 한쪽 끝에서 그의 옆모습이 계속 걸렸습니다. 턱선, 목선, 팔에 붙어 있는 티셔츠의 얇은 천, 손등에 올라와 있는 굵은 힘줄. 원래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것들인데 그날은 하나하나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자 좌석의 진동이 전해졌고 그 흔들림 때문에 우리의 팔이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팔걸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긴 했지만 그 위로 올라온 그의 팔과 제 팔이 스치는 게 느껴졌어요. 살짝만 움직여도 옷깃이 맞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더 붙이지도 그렇다고 확 빼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그 어정쩡함 자체가 벌써 이상하게 뜨거운 공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잠이나 자자.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되뇌었는데 심장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무슨 말을 꺼낼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갑자기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면 눈빛이 어떨지 그런 것들만 계속 상상하게 됐어요. 아까 짐칸에서 제 손등에 닿았던 그의 손, 캐리어를 들어 올리며 스쳤던 그의 팔 짧았던 그 감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버스가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실내 조명이 조금 더 어두워졌고 승객들은 각자 자리에서 고개를 기대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 옆에 앉아 있는 이 남자 박현수라는 사람의 존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름도 모른 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가 갑자기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너무 뚜렷해서 저는 창밖을 보던 눈을 천천히 그쪽으로 돌렸어요. 우리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 도와드린 김에 인사라도 제대로 드려야겠네요. 그 말 한마디로 이제 곧 무언가가 시작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와 밤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나란히 앉은 채 나누게 될 그 대화가 제 인생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게 될지 그때의 저는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었지만요. 주의. 버스가 속도를 올리며 본격적으로 도로 위에 올라섰을 때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몸을 제 쪽으로 조금 돌렸습니다. 마주 앉은 상태도 아닌 옆자리에서 그렇게 몸을 틀어 저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처음 보는 남자인데 어쩐지 두려움보다는 묘한 편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는 낯설어서 시선을 잠깐 피했다가 다시 그에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자꾸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여행이신가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러 가는 길이에요. 서울에서도 좀 떨어진 곳으로요. 그가 순간 짧게 웃었어요. 나도 비슷합니다. 혼자 떠나는 게 익숙해져서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묘하게 건드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꼭 저의 지난 몇 년을 누가 옆에서 그대로 본 것처럼 들렸거든요. 남편과 사별한 뒤로 나도 늘 혼자였고, 혼자 버스를 타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자고, 혼자 TV를 봤죠. 그것도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린 채 살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앉은 낯선 남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걸이 위로 손을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난 지 벌써 꽤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이제는 마음이 덤덤해지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세를 조금 바꿔 그를 향해 어깨를 틀었습니다. 나도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게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리 둘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조용하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말들 속에서 서로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옆에 없다는 게 이렇게 큰 건지 예전엔 몰랐어요. 같이 사는 동안엔 그냥 당연했던 것들이 다 사라진 느낌이잖아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함께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빈자리잖아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크니까 그냥 묻어두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는 눈을 깜빡이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어쩐지 오래 혼자 버텨온 사람의 뒷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스르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는 건 이런 순간인가 싶었어요. 버스가 속도를 조금 줄이며 고속도로 차선을 바꾸자 살짝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팔이 저희 쪽으로 살짝 밀려왔고 팔꿈치가 아주 부드럽게 제 팔을 건드렸습니다. 웃을 만큼 가벼운 접촉이었는데도 심장이 순간적으로 꿀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버스가 갑자기 흔들렸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작은 접촉이 내 속에서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어떤 남자의 체온도 이렇게 가까이서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친근함인지 긴장감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부딪혀서 올라온 감정인지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남편분 언제 돌아가셨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처음에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한 번의 우연으로 옆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어딘가에서 같은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수가 적은 남자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꼭 필요한 곳에 정확히 닿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단 몇 분 만에 우리는 이미 서로의 외로움 깊은 곳을 들여다본 듯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버스 안 조명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모두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기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 잠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현수라는 남자,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마음 안쪽까지 스며들어왔다는 사실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버스 안이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내의 조명이 완전히 꺼지려고 천천히 낮아지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지는 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에서 전해지는 그의 체온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아주 작은 몸의 움직임이 바로 옆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완전히 꺼지는 순간 버스 안의 공기는 딱 한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던 모든 것들이 어둠 속에서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 했어요. 숨소리, 체온,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도 손끝처럼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박현수라는 남자의 존재가 갑자기 더 크게 다가왔어요. 불빛이 꺼지고 난 후 그 사람의 체온이 마치 등받이에서 앞으로 밀려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우리는 의자 하나가 아니라 공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것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지나가는 가로등이 간헐적으로 반짝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희미하게 비쳤던 차 안의 실루엣이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잠든 듯 고요했고 버스 엔진 소리만 일정하게 바닥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그 분위기와 반대로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느껴지는 그의 팔, 그의 어깨, 몸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때 나는 천조각 스치는 소리까지 저한테는 다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로 팔걸이 위 제 팔과 그의 팔 사이에는 몇 센티미터도 채 안 남아 있었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 간격이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버스의 흔들림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흔들림이 아니라 그 남자의 아주 작은 의도된 듯한 움직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심장에 자극을 주듯 몸속을 툭 찔렀습니다. 어둠이 깊어지자 시야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에서는 소리와 체온이 더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의 호흡이 아주 미약하게 들렸습니다. 완전히 잠든 사람의 호흡이 아니라 몸을 조금씩 고쳐 앉으며 주변을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의 생기 있는 호흡이었어요.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 모른 척 하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버스가 긴 커브 구간으로 들어서며 살짝 기울어졌을 때 그의 팔이 제 팔끝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정말 가벼운 스침이었지만 그 짧은 접촉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 스침 이후로 제 몸이 긴장된 채 굳어버린 듯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혹시 그가 눈치챘을까? 혹시 일부러 한 걸까? 혹은 단순한 우연일까? 머릿속이 그런 생각들로 복잡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감각이 또다시 찾아오길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까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버스 안은 더 조용해졌고 조용함이 짙어질수록 남자와의 거리도 더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도 버스 안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마치 이 좌석 두 개만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신경 쓰일 만큼 그와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몸이 제 쪽으로 아주 천천히 기울어졌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그냥 움직인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 어깨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체온이 진짜로 피부 위에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전신에 아주 얇은 전류 같은 게 훅 지나갔습니다. 겁이 난 것도 아닌데 몸이 긴장했고 긴장 속에 묘한 떨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저는 어느새 숨을 조금 더 얕게 쉬고 있었고 그 남자의 존재가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의 의식이 과도하게 또렷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모든 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밤이었어요. 멀리서 누군가 휴대폰을 끄는 작은 클릭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는데 바로 옆자리의 온기와 그 움직임은 그런 정적을 다 무시하고 제 옆에서 따로 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그도 지금 이 공기를 느끼고 있을까? 그도 나처럼 이 어둠 속에 작은 긴장을 의식하고 있을까?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던 온도와 떨림이 지금은 너무 낯설고 또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멈출 기미도 없이 달리고 있던 그 순간 옆에서 아주 작게 기울어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손을 팔걸이 아래로 천천히 내렸고 제가 그 움직임을 의식하는 걸 알기라도 하는 듯 속도를 더 줄였습니다. 마치 경계를 탐색하는 사람처럼 신중한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무언가가 바로 지금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어둠보다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눈을 감는 순간 주변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고 오직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호흡과 아주 가까운 기척만이 또렷하게 스며들었어요. 눈꺼풀을 닫으면 시야는 사라지지만 대신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지는 것처럼 그의 존재가 피부 바로 아래까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짝 몸을 기울이는 기척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흔들린 것도 아니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었는데 분명 제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움직임이었어요. 살을 직접 건드리는 건 아니었지만 어깨와 팔 사이 그 얇은 거리 위로 공기가 아주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그 공기가 미묘하게 따뜻했고 그 온도만으로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든 척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는 기척은 시선보다 더 직접적이었고 저는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이 살짝 움직일 때 나는 희미한 옷자락 소리, 팔걸이를 잡을 듯 말 듯 손끝이 허공을 더듬는 움직임, 그 안에서 느껴지는 아주 얕은 망설임 같은 것들이 모두 피부에 와 닿았어요. 그의 손이 팔걸이 아래를 천천히 훑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소음을 줄이려는 것처럼 느렸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는 제 반응을 떠보려는 듯 아주 특정한 거리까지만 다가왔다가 멈추고 다시 조금 돌아갔다가 또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경계를 시험해 보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숨을 조금 더 깊게 들이마시자 그 움직임이 아주 짧게 멈췄습니다. 그도 들었을 겁니다. 제가 완전히 잠들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의 기척은 더더욱 세밀해졌습니다. 팔꿈치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손등이 팔걸이 위로 밀려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제 옆구리 가까이에까지 몸을 바짝 붙여 오지는 않았지만 공기 하나만큼은 틀림없이 줄어들었어요. 그 거리가 너무 미세해서 제 팔 위로 아주 희미한 온기가 스며드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자 그는 그 사이를 아주 천천히 오갔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지 않지만 너무 멀지도 않은 경계 바로 직전의 거리. 손끝은 허공을 지나갔다가 멈추고 다시 아주 조금 제 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제 반응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기척에 제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갔습니다. 겁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고 몇 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피부를 스치는 바람처럼 한 번에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존재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위로 솟구치는 느낌, 공기 한 줄기가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빨라지는 느낌, 위험한 기척도 과한 행동도 없었지만 그 경계 바로 앞에 머무는 그의 움직임이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한 목소리가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들렸습니다. 귓가 바로 옆까지 따뜻한 숨결이 번져왔어요. 정민 씨, 괜찮으세요? 그 말이 귓바퀴를 스치자 제 몸에서 아주 가늘고 짧은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아마 그 떨림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의 손이 팔걸이 아래에서 아주 천천히 멈추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완전히 닿지 않은 거리. 하지만 닿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리. 몇 년 동안 단단하게 닫아두었던 감정이 스스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몸으로 느껴졌어요. 그 순간 버스 엔진의 진동 속에서 제 마음은 이미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한다는 안내 멘트가 들렸을 때 저는 눈을 뜨는데 몇 초나 걸렸습니다. 막 잠에서 깬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지만 사실 방금까지의 순간들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서 숨부터 먼저 가다듬어야 했어요. 버스가 천천히 멈추자 승객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저도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도 옆자리에서 현수가 몸을 살짝 비켜 일어나주는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아까 어둠 속에서 느껴졌던 기척과는 달랐지만 이상하게 그 배려에서도 미묘하게 남아있던 온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버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공기가 한 번에 밀려들었고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따라 내려오는 현수의 발걸음과 채취가 금방 다시 제 주변을 감싸왔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방금 전에 벌어졌던 공기들이 둘 사이에 여전히 붙어 있어서인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매점에서 커피를 산 뒤 벤치에 마주 앉았을 때 그 미묘한 긴장감은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조명 아래 드러나는 건 처음이었는데 이상하리만큼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어둠 속의 기척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은 걸 느껴버린 건지 저조차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수는 커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고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에 묘하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마주 앉아 있는데도 그의 시선이 피부에 닿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강하게 전달됐습니다.
커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에 얇은 막처럼 떠 있었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눈빛이 더 가까워 보였어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방금 전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가 무엇을 느꼈는지 말보다 훨씬 선명하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너무 멀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담하게 들이대지도 않는 선. 딱 그 경계선 위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방금 전 그 어둠 속에서 그 가까웠던 기척을. 그 순간 저는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그 분위기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조금 흩날리자 현수가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한 번의 미소만으로도 분위기는 다시 버스 안으로 되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긴장, 설렘, 어색함, 그리고 묘한 기대감까지. 커피를 마시는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도망치듯 피하고 싶다가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시선이 제 손동작을 따라다니는 게 느껴졌어요.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는 제 손가락, 숨결, 떨림 하나까지도 그가 다 보고 있다는 느낌. 그게 이상하게 부끄럽기도 하고 또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하지 않음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사이에 놓인 뜨거운 커피보다 방금 전까지 서로의 긴장감으로 데워진 공기가 훨씬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거의 다 마실 때까지도 우리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가 방금 전 느꼈던 감정을 확인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공기들이 오갔고 그 공기 속에서 저는 다시 심장이 천천히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자 기사님이 손짓하며 승객들을 재촉했고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 저는 잠시 뒤돌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똑같은 타이밍에 고개를 들었고 아주 짧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휴게소에서의 침묵과 눈빛이 모두 그 한순간에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면 조금 전에 그 긴장감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걸요. 휴게소에서 다시 돌아온 버스 안은 처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 승객들은 몸을 깊이 좌석에 묻었고 모두가 금방 잠들어 버릴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손에 남아있던 커피 향을 느끼며 짧게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올라오는 체온 때문에 마음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휴게소에서는 잠시 가라앉았던 공기가 버스에 들어오는 순간 다시 원래 자리를 찾듯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엔진이 다시 진동을 내기 시작하고 버스가 천천히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을 때 현수가 제 쪽으로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말문을 여는 그 조심스러운 기척이 먼저 느껴졌어요. 그러다 무릎 쪽에서 무언가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담요를 제 쪽으로 살짝 밀어놓고 있었어요. 혹시 추우실까 싶어서요. 그 말투는 낮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더 가까운 위치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담요 끝을 잡고 있다가 제 손등 가까이까지 가져왔다가 다시 아주 조금 물러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절대로 무례하게 들이대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나눠 쓰자는 신호가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한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고 동시에 이상할 만큼 그 온기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기대가 뒤따랐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흔들렸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단단하게 닫아두었던 마음이 그 담요한 조각 앞에서 요동치는 느낌이었어요. 아, 괜찮아요. 라고 말해야 할 타이밍이 분명 있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주 짧은 망설임 끝에 저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조금만요.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담요를 제 무릎 위로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직접 닿지 않았지만 바로 가까운 곳까지 내려온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담요가 무릎을 덮는 동안 천 아래로 은근한 온기가 함께 스며들었어요. 그 온기가 내 무릎에서 천천히 허벅지 쪽으로 퍼져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담요를 펴는 척하면서 몸을 아주 살짝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걸 숨길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담요가 두 사람의 무릎에 걸쳐지는 순간 옆자리에서 그의 체온이 부드럽게 닿을 듯 말 듯 전해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고 그 거리를 유지한 채 그는 등을 좌석에 붙였습니다. 저는 창가 쪽으로 몸을 조금 붙이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그와의 거리를 더 또렷하게 느끼게 했어요. 담요 아래로 내려오는 미묘한 접촉의 가능성이 심장을 계속 자극했거든요. 정민 씨가 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진 듯했고 그 안에 담긴 배려가 묘하게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버스 안은 모두 고요했고 엔진의 규칙적인 진동과 흔들림만이 우리 사이의 공기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담요 아래에서 작은 기류가 일어났고 그 움직임 속에서 그의 다리와 제 다리가 아주 가볍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치고 빠지는 듯한 그 감각이 짧았는데도 긴장감은 더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이 깊어졌다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감정이 얼굴에 드러날까봐 시선을 계속 창문 쪽에 고정했어요. 하지만 창밖은 새까만 밤뿐이었고 어둠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거울 같았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그의 손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진 않았지만 곁눈으로 그 움직임을 아주 분명히 느꼈어요. 그가 담요를 바로잡는 척하며 손 위치를 조금 옮길 때 제 손등과의 거리가 거의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일부러 한 건지 단순한 정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제 몸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묘한 기대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조명이 다시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깊고 진한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버스 안의 조명이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줄어드는 것 같더니 곧 주변이 그림자처럼 어둑해졌습니다. 천장등 하나가 꺼질 때마다 버스 안은 더 깊은 밤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무릎이 담요를 잡고 살짝 숨을 고르려 했지만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현수의 기척이 제 호흡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걸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완전히 불이 꺼지는 순간 어둠이 밀려오듯 우리 둘 사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시야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흐릿해졌는데 이상하게 그 어둠 속에서 그의 존재만큼은 더 가까워진 듯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바로 옆에서 체온이 거의 닿을 만큼 가깝다는 걸 온몸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아주 작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더 크게 느껴졌어요.
등받이에 기대려는 건지 자세를 바꾸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그 거리가 내려앉은 담요 사이로 제 허벅지와 그의 허벅지가 스칠 듯 스쳐가는 정도로 좁혀졌다는 겁니다. 그 짧은 접촉이 전기가 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냥 스친 건데도 제 안에 무언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무 가까워졌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몸을 더 깊이 창가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피할 생각보다 이상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쪽이 가까웠습니다. 그와의 거리, 어둠 속에서만 느껴지는 온기, 그리고 방금 전 휴게소에서 주고받은 눈빛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듯 했어요. 이 공기 안에서는 작은 떨림 하나조차 숨길 수 없을 만큼 민감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그의 손이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닿진 않았지만 천을 스치는 방향만으로도 그의 손이 제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너무 선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고 마치 제 반응을 떠보듯 탐색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계속 뛰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정이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한 듯한 뛰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몇 년 동안 제 안의 감정은 어떤 부분은 굳어 있었고 어떤 부분은 아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둠 속에서 아주 조용히 둘만의 공기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삐걱거리며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받이를 타고 내려오는 그의 숨결도 느껴졌습니다. 그건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의 호흡과 제 호흡이 비슷한 속도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리요. 어두워진 탓에 감각들은 더 예민해졌고 작은 움직임도 상대의 의도를 읽어내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창문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을 청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으면 더 선명해지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움직임, 그의 온기, 그의 숨결이 눈을 감는 순간 더 또렷하게 다가왔어요. 특히 담요 아래로 퍼져나오는 온기는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감정들을 자꾸 깨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망이 서로 부딪히며 뒤엉켜 올라왔습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올라오자 몸이 더 이상 가만히 있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에게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피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그게 이 순간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도로의 작은 요철을 지나 흔들릴 때마다 그의 다리와 제 다리가 가볍게 다시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스침이 반복될수록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숨을 낮추고 더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말도 없는데 오히려 대화보다 훨씬 많은 감정이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 정도 지나자 저는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요.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존재는 제가 다시 누군가와 함께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무서운 동시에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현수가 아주 낮은 속도로 몸을 다시 살짝 돌렸습니다. 부르는 소리도 없었지만 그 기척만으로도 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자리를 향해 움직이게 되는 흐름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걸.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 몇 분 정도 지나자 버스 안은 승객들의 숨소리만 들릴 만큼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현수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뒤쪽 아무도 없는 자리 보이시죠?
그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뒤를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맨 끝줄은 텅 비어 있었고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보다 훨씬 더 외딴 공간처럼 보였어요. 누가 보지 않는 자리,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을 자리. 저는 대답 대신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숨소리를 듣고도 그는 제가 어떤 마음인지 이미 읽어버린 듯 조용히 일어섰어요. 뒷자리로 걸어가는 그의 그림자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치 이끌리듯 자리에서 일어나 뒤따랐습니다. 맨 뒷좌석에 앉는 순간 주변의 공기는 아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자리와 달리 누구의 시선도 아무 소리도 닿지 않는 공간. 마치 버스 전체가 우리 둘만 남겨둔 듯한 느낌이었어요. 현수는 옆자리에 앉자마자 등을 천천히 등받이에 기대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번졌고 저는 의도치 않게 그 숨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고개를 두었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도 희미한 체온이 닿는 거리까지 가까워졌어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어지자 오히려 모든 감정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동작은 조심스러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제 무릎에 아주 가볍게 닿았습니다. 피하지 않자 그는 그 거리 그대로 멈췄어요. 아예 들이대진 않았지만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 그 한 줄의 경계선 위에서 머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담요 안으로 넣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순간 담요 아래로 온기가 스며들 듯 움직였습니다. 현수의 손이 담요 너머에서 조금씩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천 아래에서 손등과 손등이 거의 닿을 만큼 가까워지자 저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걸 느낀 건지 그는 아주 작은 속도로 손 위치를 조정했고 결국 우리의 손등이 천 아래에서 가볍게 스쳤습니다. 그 스침이 전부였는데 그 작은 접촉이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는 순간이었고 그걸 둘 다 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담요 안에서 손가락을 아주 천천히 움직여 제 손가락과 거의 같은 위치까지 다가왔습니다. 직접 잡지도 억지로 끌어당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도 되냐고 묻는 듯한 경계를 넘기 직전의 움직임이었어요. 저도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둔 채 그 온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따뜻하네요. 그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 박혔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이렇게 선명하게 와 닿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깨가 스칠 때도 있었고 팔이 닿을 때도 있었어요. 서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피하지 않는 쪽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몇 센티의 거리가 사라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더 뜨거워졌고 그 공기 속에서 마치 말없이 서로의 빈 곳을 확인하고 메우는 듯한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아주 천천히 얼굴을 기울였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숨결이 바로 코끝까지 닿을 만큼 가까워진 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세게 2번 뛰었습니다. 그가 제 반응을 느끼고 멈춘 건지 아니면 더 가까워지려다 잠시 속도를 늦춘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멈춤조차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창가에도 기대지 않았고 그에게 완전히 향해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중간 지점에서 그와 나의 온기가 섞이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말보다 훨씬 선명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버스 바깥 풍경이 아주 희미하게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불빛이 멀리서 점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목적지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조금 전까지 서로의 호흡만 들리던 그 깊은 순간에서 이제 서서히 현실이 다가오는 느낌, 그 혼란과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도심으로 가까워지는지 창밖에 희미한 불빛이 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온 세상이 어둠뿐이던 창문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제가 놓여있던 이 낯선 온기와 공기들이 현실 속으로 천천히 끌려 나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빛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게 더 복잡해졌습니다. 불이 없는 밤보다 이렇게 조금씩 밝아지는 새벽이 더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까지 제가 하고 있던 행동, 느끼고 있던 감정, 그리고 옆에서 전해지는 이 체온이 정말 나에게서 나온 게 맞는지 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수와의 거리는 여전히 가까웠습니다. 담요 아래 손등은 아직 온기를 나누고 있었고 버스의 흔들림에 따라 자연스럽게 손가락 끝이 가볍게 스치기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스침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창밖에 미약한 빛이 들어오는 지금은 그 작은 움직임조차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충동일까? 아니면 정말로 다시 살아난 걸까? 제 안에서 두 생각이 서로 맞부딪히며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수년 동안 저는 제 마음을 돌처럼 굳혀두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드리지 않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을 느끼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것처럼 무감각해졌었죠. 그러다 오늘 심야버스의 뒤편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끝과 숨결이 제 굳어있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이라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괜찮아요? 라고 묻는 듯한 공기. 그 공기 안에서 저는 또다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해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창문에는 제 얼굴 반쯤 그리고 그 뒤로 희미하게 비치는 그의 실루엣이 함께 겹쳐 보였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처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었나? 이 감정은 잠깐의 외로움 때문에 생긴 착각 아닐까? 내일 아침 이 감정이 모두 후회로 남는 건 아닐까? 그런데 가슴속 다른 한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니야. 이런 감정, 이렇게 깊은 떨림 아무에게나 느끼는 게 아니야. 수년 동안 말라있던 내 마음이 오늘 누군가의 온기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뿐이야. 감정이 얽히고 설키며 흔들릴수록 제 몸은 오히려 더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와의 거리를 멀리 두고 싶은 마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이 온기 속에 머물고 싶다는 감정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며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 사이로 작은 움직임들이 생겨났고 기사가 안내방송을 틀 준비를 하는 듯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도착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끝인가? 도착하면 각자 살아온 자리로 돌아가야겠지? 그럼 이 순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밤 하나였던 걸까? 하지만 제 손을 감싸고 있는 담요 아래 온기는 그 질문들의 선명한 반박을 건넸습니다. 여전히 따뜻했고 아직 멀어지지 않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을까요? 그의 호흡은 조용하고 느렸습니다. 그런데 그 느린 호흡이 이상하게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흔들려도 괜찮다고,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버스는 곧 종점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 감정이 충동인지 아닌지는 이 순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이어질 선택이 결정할 거라는 것을. 도착 멘트가 울리기 직전 현수가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서 저는 다음 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렴풋하게 알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터미널 진입로에 들어서는 순간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어둠뿐이던 도로는 사라지고 가로등과 작은 상점들의 불빛이 이어지며 도착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 밝아지는 풍경과 함께 아까까지 짙게 드리워져 있던 어둠 속의 공기가 서서히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밝아짐이 저는 더 낯설었습니다. 마치 현실이 돌연히 우리 둘 사이로 끼어드는 느낌이었거든요. 현수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내는 짧은 옆눈 글랜스 그 시선에 담긴 온기만큼은 여전히 제 옆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까 뒷자리에서 주고받았던 숨결과 온기는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어중간한 환한 공기 속에서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도착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며 승객들이 여기저기서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천천히 담요를 내리고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러자 담요 아래에서 나란히 있던 우리의 손등 사이로 따뜻함이 아주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그 온기가 사라지는 게 이상하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현수가 먼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민 씨. 그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들릴 때와는 다르게 더 깊고 선명하게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닿아 살짝 드러난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결심이 동시에 비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아마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요. 조심스럽고 솔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느낀 감정이 진짜인지 단순한 흔들림인지 판단하지도 못한 채 버스에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따끔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 전에 연락처 괜찮을까요? 그 한 문장이 방금 전까지 흔들리던 제 마음을 깊숙이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그저 흔들려서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실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건네주었습니다. 서로의 손가락이 휴대폰을 주고받는 순간 아주 짧게 스쳤는데 그 스침조차도 바람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남아있는 듯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그는 제 번호를 저장하면서 제 이름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정민 씨. 그 목소리에 담긴 뉘앙스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제 이름을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기억하려는 듯한 말투였어요.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에도 몇 초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는 느낌이었어요. 버스가 완전히 멈추고 사람들이 서둘러 통로로 나가는 중에도 우리 둘은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 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쉽다는 걸 둘 다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민 씨, 우리 다시 만나요.
그 말은 요구도 아니고 가벼운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간청도 장난도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조심스럽게 내미는 진짜 송 같은 말이었습니다. 네, 다시 만나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제야 제가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온기 하나에도 흔들릴 만큼 여린 상태였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을 건드리는 무언가를 그가 오늘 밤 내게 남겼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터미널 도착 안내 멘트가 크게 울리자 둘 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현수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 꼭 연락드릴게요. 그 말은 약속이었고 기대였고 이 밤이 잠깐의 흔들림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두 사람의 조용한 확신이었습니다. 터미널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아직도 그의 온기가 손등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터미널의 환한 불빛도 늦은 시간의 피곤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밤 심야버스 뒷자리에서 느껴졌던 묘한 온기와 흔들림,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 조용히 제 이름을 부르며 다시 만나요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둔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새벽에 도착한 메시지가 하나 보였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쉰 뒤 그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정민 씨 잘 들어가셨나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다시 뵙고 싶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조용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었어요. 전날 밤 어둠 속에서 느껴졌던 그의 손의 온기와 담요 아래 천천히 스며들던 기척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아침의 환한 빛 속에서 다시 생각해보니 저를 가장 크게 흔든 건 접촉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깨어난 건 마비된 줄 알았던 제 감정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떨림, 누군가를 향한 설렘, 기대, 그 모든 걸 다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에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몇 년 동안 저는 제 마음을 단단히 잠가두고 살았는데 그 문이 그렇게 조용히 열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특히 버스라는 낯선 공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를 통해서라니. 하지만 떠오르는 감정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흔들린 건 그의 손길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메시지 화면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벼운 설렘이었지만 분명한 설렘. 그리고 이 감정이 절대로 우연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짧은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현수 씨, 잘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저도 참 이상한 감정이 들더군요. 다시 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문장을 보내고 난 뒤에도 심장이 천천히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리듬이 아침의 고요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와 방 안을 천천히 밝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제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담요 아래에서 그의 손과 거의 맞닿아 있던 자리, 그 온기가 아직도 어렴풋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니다. 누군가 잠깐 흔든 밤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있던 제 마음이 다시 시작되는 신호다.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께 이런 설렘을 솔직하게 나누고 싶기도 하네요.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어느 날 갑자기 되살아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얼마나 두려운 감정인지 저는 어젯밤 처음으로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거나 당신의 마음 한편에도 작은 떨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 흔들어 줄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